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긴 볼 건데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너무나도 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문제 접근할 때는요. 나 모르는 지문인데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요 문제를 여러분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요 지문도 여러분 조금 정밀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거랑요,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무 중 하나인 진료비 확인 안내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 같아요. 처음에는요. 병원비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어찌 보면 자꾸 캐묻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뭐 한번 쓱 보면 되겠지만요. 혹시나 모르고 있는 영역이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처음에 겪는 그런 압박감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또 문제 푸는 거대로 하고요. 나중에 요 지문을 조금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같은 지문에 다른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지문이라도 한 번이라도 본 거는 여러분 좀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를 읽어주시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시 문제를 보고 다시 와야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여기는 여러분 어떤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렇게 커다란 것들만 조금 확인하고 내려가세요. 진료비 확인 대상이 있대요. 네. 그리고 진료비 확인 방법이 있대요. 그 다음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필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큰 네 가지만 갖고요. 여러분이 밑에 있는 보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쭉 하고 올라와서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이런 자료 해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자, 요겁니다. 흔히 말하는 당구장 표시인데요. 당구장 표시는 무조건 여러분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왜? 거의 웬만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관적으로 막 바뀌게 됩니다. 어떤 조건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건 아니래. 예외 조건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조건을 정말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번외로 좀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읽고요, 여러분 문제 들어가 버리면 공연성만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외 조건으로 나온 것들 우리가 체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저런 제목들은 읽어주시되 요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꼭 한번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확인 요청을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계획 확인 서류 제출을 제외해도 된다고 적혀 있고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수진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 제출을 제외해도 되고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제출해야 되고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확인 요청한 것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조건들이 만약에라도 문제에 나왔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어쩌면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겠죠. 다음은 진료비 확인 안내 확인을 본 후 나눈 대화예요. 진료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사례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료비 확인 받을 수 없는 사례래요. 네, 첫 번째 민영이는요 7년 전에 K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진료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요 7년 전이란 단어 뭐 나와 있진 않고요. 뭐 어떤 연 단위도 나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만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네, 자 확인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 1번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딱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요? 7이라는 숫자죠. 숫자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러분 글자 잔뜩 있는 거에서 숫자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혹은 글자 잔뜩 있는 거에서 영어도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걸 여러분이 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태로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문제를 싹 봐도 숫자들은 잘 안 보여요. 어디 밖에요?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 뭔가 묻고 있다라는 걸 딱 느낌을 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 보존 기간이 5년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1번 여러분 딱 보니까요. 7년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진료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자료 보존 기간이 5년 지난 진료비.
이거 여러분 어떤 거죠? 벌써 1번부터 답이 퍽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7년이 지났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확인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일단 답일 거라고 지배적인 마음으로 일단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확인차 2, 3, 4번을 볼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는데요. 조금 전략적이신 분들은 이 문제 푸는데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어차피 풀 수 있고 없고는 진짜 시간 싸움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1번 딱 보자마자 아니야. 체크 딱 하고 곧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그쪽 전략이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2번, 3번, 4번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찾아서 맞아. 확실하네 하고 1번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여러분, 차라리 1번 같은 경우가 답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더 보세요. 1번이 확실히 맞나. 그리고서 이건 정확히 맞을 수밖에 없어라고 체크를 딱 하고 2, 3, 4번은 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아요. 자, 2번은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당장 모바일 앱으로 지난달 진료비를 확인해 봐야겠어.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모바일 앱으로 진료비합이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진료 받으셨는데 내가 진료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아버지가 그죠? 네, 아버지가 동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이죠. 네, 직계 비속, 그 배우자, 형제, 자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직계연애와 자객 이른 혈족, 부모, 조부모를 말하고요. 네, 뜻이 나와 있는 거군요. 아빠라니까 지금 직계 비속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비속에 해당하면서 말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네, 여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예준이는요, 영수증 상의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요청해 봐야 되겠어. 라고 했네요. 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 보라는 소리 같네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있죠? 네. 아주 쉽게 구할 수는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2번, 3번, 4번 보는 그 시간 자체도 어찌 보면 조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내용 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이 확실하다 그러면 1번은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진료 확인 안내에 대한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야 되겠죠. 원외 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라고 나왔네요. 1번에서요. 그럼 여러분 원외 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어디 나와 있던 내용인가요? 저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죠. 원외 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라고 나왔죠. 딱 요 말이에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 그대로 베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요.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입자가 확인할 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동일 그거 있지 않았나요? 네,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확인할 때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제출이 필요하단가요?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죠? 요런 말은 필요하진 않아요. 확인 요청을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제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는 가입자가 확인할 때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라. 요 말과 약간 여러분 애매합니다. 그죠? 네. 요 말과 약간 애매한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용자가 확인 요청 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필요하죠? 이 내용은요. 근데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확인 요청을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약간 여러분 애매하긴 해요. 지금 이 말 같은 경우는 요 내용에 대한 내용 같거든요, 여러분. 그죠?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입자가 확인할 때. 딱 요거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가입자가 확인할 때. 그때는 요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나온 건데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확인 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출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죠?
네, 확인 요청일 현재. 그러니까 요런 말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은 여러분 살짝,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나 여기는 이거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야? 이건 도대체 조금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내용이긴 하네요. 살짝 고민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음 거를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패스하는 게 맞고요. 자, 3번도 한번 보죠. 미성년자가 확인 요청 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감도장이요? 네, 살짝 애매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확인 요청신가요? 여기죠, 그러면. 진료비 확인 요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하기서,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정도만 필요하지 인감도장이란 말은 절대 뭐 나와 있지도 않아요. 혹시나 여기 있었었나? 라고 보는 겁니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뭐 수신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뭐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봤던 경우가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 봤을 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3번 인감도장이란 말 이해가 안 되죠. 네, 3번 체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2번은 그냥 이쪽 내용이 맞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 요청한 거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아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이 내용들을 싹 다 익혀놓고 내가 문제를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필요한 것들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되 최대한 이런 당구장 표시는 잘 읽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를 지금은 그냥 공부하시되요. 나중에 이 문제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요걸 조금 더 깊이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찌 보면요.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역들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처음 보거나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여러분. 조금 비슷한 또 내용이 나오네요. 자, 다음은 고령화 산업 진흥법의 일부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왔거든요. 첫 번째 1조, 2조, 3조 나와 있죠. 역시 여기서도 뭐만 읽어주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이런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돼요. 목적. 1조에는 이 고령화 산업 진흥법이 왜 제정되었는가에 대한 목적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의 정의는 뭐냐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는 고령 친화 산업 발전 계획, 그 다음에 5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 6조 전문 인력 양성, 고령 친화 산업 연구개발 장려, 8조 고령 친화 산업 표준화, 9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10조 고령 친화 산업 진원센터 설립 및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얘는 어디에 있었을까를 이제 빨리 그 정도만 알려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보는 거예요. 다음 중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여러분 고령 친화 산업센터래요. 어디 있었나요? 9조도 아니고 10조죠?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나왔다는 거는 설립 지정 분명히 이쪽에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팍 들 겁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나요? 네. 업무 수행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부터 9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9호까지 나와 있고요.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제거 해주면 되는 거겠죠.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대다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랍니다. 2호인가요? 네,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네, 2호예요. 그 다음에요. 고령 친화 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도 있나요? 경영 및 창업 지원. 네. 없나요, 여러분? 여기는요? 그냥 고령 친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요. 창업 및 경영 지원 있네요. 2번도 여러분 있는 내용이고요. 3번은요. 고령 친화 제품 등의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여러분 아까 살짝 읽었다면 예상이 좀 될 겁니다. 고령 친화 제품이에요. 고령 친화 산업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얘는요. 지원센터에서 뭔가 법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약간 애매하지만 여기에 있나만 보세요. 일단은. 표준화라는 개념은 있어요. 하지만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보급이라고 합니다. 없죠, 여러분. 일단 단어 없어요. 살짝 퀘스천 찍을 거고요. 4번 읽어보겠죠.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에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4번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번은 없어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3번이 답인 거고요. 다음 문제 4번 보죠. 다음 중 고령화산업진흥법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령화산업진흥법에서요,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용어. 네, 용어 어디 나왔나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한번 쓱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에 거가 웬만하면 여러분 용어 설명은 앞에 쪽에 좀 많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는 뭐 흔히 말하는요. 네,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네요.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고령 친화 산업이란이라고 나왔죠. 고령 친화 제품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고령 친화 산업이란. 고령 친화 산업이란이라고 그랬죠? 네. 고령 친화 산업이란 여기 나왔네요. 고령 친화 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전축,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령 친화 사업자란 여기 나와 있죠. 고령 친화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인 거고요. 3번은요. 고령 친화 제품 등에는 노인 요양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 있나요? 일단 여기는 없네요. 위에 쪽에 있나 보죠. 네. 고령 친화 제품 등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서비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노인 요양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이거 노인 요양 서비스가 포함되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3번까지는 여러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고요. 4번이 이제 보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 친화 산업지원센터가 포함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없긴 하네요. 요게 굉장히 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도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4번을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1, 2, 3번이 확실히 있네를 판단하고 답을 4번을 체크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4번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내용에 진짜 이게 들어가나? 한번 또 뭐가 나오죠? 고령친화산업진흥 센터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요. 10조 보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사업 관련 지원사업을 연구기관 또는 법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행정기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이런 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러분.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그것이 포함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장이 결정한다. 그 정도까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뭐를 봐도 여러분 약간 애매해져요. 그래서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검역법의 일부라는 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다음은 검역법의 일부예요. 이를 참고로 하여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놓고 또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조들만 좀 읽어보세요. 오염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오염 인근 지역의 관리, 검역에 필요한 운송수단, 그 다음에요. 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네, 그다음에 피난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통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내용을 읽고 이제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문제 또 보겠습니다. 5번이요. 다음 중 검역 감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검역 감염병은 무언가 하고 다시 앞에 표를 볼 겁니다.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거의 안 날 확률이 높죠. 쭉 보려고 봤더니 2조부터 벌써 보여요. 검역 감염법이라고 나와 있죠. 검역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콜레라, 패스트, 황열 요거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3호까지의 것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관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라고 하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소리긴 한데요. 자, 보니까요. 문제 보죠. 다음 중 검역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황열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메르스 있나요? 여기 메르스 있죠. 그 다음에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있어요. 이미 3개 다 있으니까 답은 에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요. 6번 보죠. 다음 중 검역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래요. 그럼 또 정의 쪽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또 정의 한번 볼까요? 네, 정의
여기 있습니다. 운송수단이란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대로 베껴 적은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2번은요. 감염병 매개체란 그래. 맞죠? 네. 감염병 매개체란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죠.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합니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죠? 3번 보죠. 검역 감염병의 의사 환자란 검역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맞나요, 여러분? 검역 감염병 의사 환자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의심되나 검역 감염병 환자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아직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3번 틀렸네요. 4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죠. 검역 감염병 의심자란 여기 설명이죠. 똑같은 말이 100개 적어져 있을 거예요. 환자나 이 의사 환자가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 감염 증상은 없으나 검역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대로 100개 적혀 있잖아요. 그냥 답이 딱 하니 나옵니다. 3번이랑 체크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또 보죠. 7번이고요. 다음 중 검역법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검역법에 대한 제시된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봐야 될 겁니다. 검역법에 제시된 내용. 그러면 법에 제시된 내용. 지금 1조, 2조, 3조, 4조, 5조 막 볼 거예요. 검역법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와, 이거는 여러분 하나씩 봐주면서 봐야 될 필요성밖에 없네요. 어떤 검역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자, 1번 보죠,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 감염병에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 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오염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오염 지역의 지정, 이쪽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쪽에 대한 내용이 맞나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이러거나 이러면 그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또 똑같은 말 베껴져 있는 거죠. 1번이요. 1번 일단은 맞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모두 검역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역, 뭐가 나와야 되나요? 얘는요. 네, 어떤 단계가 나와야 될까요?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쪽인가요? 네. 다음에 각호.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전부 다 검역조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외국 나가실 때? 네, 살짝 애매합니다만은.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다 검역조사 받아야 된대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 발생하여 그걸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역시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살짝 또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3번, 4번 보도록 하죠. 검역 소장은요, 군용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수단장이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 통보할 경우 검역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용이라는 말이 아까 여러분 나와 있었죠. 여기네요. 검역 소장은 군용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매개체가 없다고 사실만 밝혀낸다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3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잔수에 전거하였을 때 해당 검역잔수를 관찰하는 검역수장에게 검역 감염병 환자의 유무와 위생상태 등을 통보해야 됩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 나와 있었나요? 검역 통보 쪽으로 볼까요? 운송수단의 장은 요 내용인 것 같죠, 여러분? 네. 정확히 이 내용이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 완전히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여기 내용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구나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여러분 나중에 조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공부도 조금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로 아예 넘어갈게요. 네. 다음 글을 판단할 때요. A평가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해놓고요. A평가원은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후보로 선정했어요. 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해놓고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전문가와 직원은 후보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각각 40점 만점제로 우선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전문가 점수와 직원 점수의 반영 비율을 3대2로 적용, 합산한 후 하나밖에 없는 분야에 속한 프로그램에서 함산 점수의 30%를 가산점으로 부여,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하여 운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점수 구해서 가장 높은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겠죠.
일단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30%의 가산점이 주어진대요. 굉장한 것 같아요. 수영 하나죠. 여러분 분야에서 하나겠군요. 그죠? 속한 프로그램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야래요. 네. 그러면 분야는 체육과 겹쳤으니까 체육은 아니에요. 인문도 겹쳤으니까 인문도 아니에요. 음악도 겹쳤죠? 아니에요. 연극하고 미술은 혼자니까 여기는 30%의 가산점이 주어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40점 만점인데 반영 비율을 여러분 3대2로 적용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40점 만점으로 보고 여기에다가는 3배, 여기에다가는 2배 하겠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40점 만점이니까 제일 쉬운 예는 여러분 3배, 2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더하면 돼요. 3배 하면요 60, 99, 3배 하면요 111인가요? 네. 93, 75, 105, 54, 9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긴 2배만 하면 돼요. 66, 42, 76, 54, 68, 60, 50, 70 이렇게 나올 겁니다. 했을 때 총점을 구해주면요. 얘는 126점이고요. 얘는요 141점이고요. 얘는 187점이나 되네요. 얘는 147점. 여기는 143점인가요? 네, 165점, 104점, 160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추가 점수입니다. 네. 30% 가산점이에요. 누구랑 누구요? 인문하고, 인문 됐네요. 누구였나요? 미술하고 음악이었죠? 아니요. 미술하고 연극이었죠? 네. 왜 그러죠? 미술하고 연극에만 추가적으로, 자, 밑에서 네 번째 거랑 얘만 여러분 30%를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1.3을 곱해주면 돼요. 얘한테 여러분 1.3을 곱해줘 봐야 어차피 1등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정도만 비교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3 곱해주면요. 3, 3은 9, 3, 4, 12, 3, 1은 3, 4고요. 1, 4, 3입니다. 계산했더니 185.9점이에요. 그러면 누가 높나요? 네. 여기가 높죠. 그러니까 누가 선정되는 게 옳겠습니까? 요가가 선정되는 게 옳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네. 요런 문제도 등장했던 적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근거로 판단할 때요.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역시나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될 건데요. 일단은 의사 정족수가 있고요. 의결정 족수가 있고요. 네.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당구장은 항상 읽어보세요. 지방의회 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제적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제적위원은 120명이었습니다. 1명 사망, 4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13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명된 자도 포함했고요. 사망자도 제외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여기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인 거는요. 여기 아까 여기 당구장 읽었을 때요.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만 제외인데요. 여기선 여러분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그죠?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명만 빼면 돼요. 그럼 총 제적 인원이 117명이에요. 그 다음에 A지방자치단체 무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답니다.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47명이 출석을 해서 개의를 하였대요. 그렇다면 자 위의 내용을 봤을 때요. 지금 총 117명이 제적 인원이에요. 제적 인원인데 어떤 단계가 돼야 되나요? 일단 개의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죠. 3분의 1 이상이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47명이 왔다 그랬거든요. 47명이면 얘를 그냥 크게 봤을 때 120명이라 나왔을 때 40명 정도만 출석해도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거죠. 그러니까 47명 정도면 충분히 출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오케이가 가능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됐고요. 의결 정족수가 나오네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랍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과반수기 때문에 이건 반항 58.5거든요. 그러면 59명 정도는 출석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59명이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면 그 일정을 1학 때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갖고 여러분 가능이 안 되는 거죠.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인데요. 과반이 출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답이 의결할 수 없다가 답이 되겠네요. 의결할 수가 없어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금 그런 말은 여기는 나온 거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답으로 결정될 만한 것은 여러분 1번밖에 없겠네요. 의결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가 안 찼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깔끔하게 1번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등장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계산도 여러분 빨리 해야 되는데 최대한 센스 있게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A카페의 커피 판매 정보의 자료예요. 한 잔만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총이익이 52,25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 메뉴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잔을 팔았는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무엇을 더 팔아야 52,250원이 나올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구장만 빨리 한번 읽어보고 하세요. 메뉴별 이익은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를 빼면 메뉴 이익이라고 합니다. 총이익은 이거 다 합이고 다른 비용 고려 안 하고요. 5가지 메뉴만 판매하고 변동이 없고요. 동그라미는 한 거고 X는 사용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용한 총 금액의 어찌 보면 원가는요 2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1,800원이죠. 네, 1,800원짜리 7잔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총 이익은요 지금 들어간 돈이 200원하고 3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이에요. 그럼 3,200원짜리 팔고 500원의 원가가 있었으니까요 2,700원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 3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100원, 300원, 200원이니까 600원을 원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는 그러면 2,900원이 이득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5를 이익으로 봤어요. 그 다음엔요, 여긴 150원 단위가 나와서 좀 별로네요. 650원의 원가가 있어요. 그럼 카페 모카는 3,350원의 이득이 있는 거고요. 한 잔을 팔았다고 합니다. 캐러멜 마키아토도요, 네, 600원에 850원이 원가예요. 850원이 원가니까 3,450원이네요. 3,450원이 이익 금액입니다. 그럼 이걸 다 합쳤을 때 분명히 52,250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한 잔을 더 팔았더니 52,250원이 되느냐?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계산 다 해야 될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7 빨리 곱하세요. 네, 그러면 7일은 7, 7, 8에 56, 12,60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어차피 여러분 더 할 생각 하니까 계산할 때도 조금 자리를 맞춰보고 계산을 하죠. 네, 8,100원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14,500원인가요? 네, 여기는요, 3,350원입니다. 여기는요, 9,000에 1,350원인가요? 네.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쫙 떠야 되겠네요. 그러면 0으로 끝나고요. 여기도 0으로 끝나고 1이 올라갈 겁니다. 7, 8, 13, 19가 나오죠? 네. 10에다가 11, 15, 18 정도 나오네요. 1 올라가서 1, 2, 3, 4니까요. 48,900원이 지금까지 이익이에요. 근데 52,250원이 되게 해달랍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48,900원을 빼버리면 되겠죠. 뺐더니 3,350원짜리의 이익이 더 생기게끔 해주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한 잔 더 팔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거니까 카페 모카를 한 잔 더 팔면 되겠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문제를 여러분 1분 내에 풀려고 그러면 조금 힘들 거예요. 최대한 계산 빨리, 최대한 얍삽하게 그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11번 문제고요. 자, 다음 표는요. A국의 2008년과 2012년의 의원 유형별이고요. 정당별 전체 의원 및 여성 의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이거 내용 여러분 봐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를 볼 때는요, 여러분, 보기를 볼 때, 지금 보기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왔어요. 근데 요 밑에 보기도 보세요. 여러분, 기억은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보기 상태가 이렇다면 여러분, 기억 보면 진짜 시간 낭비한 거죠? 이걸 구성하면서, 계산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보기에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못 알아봅니까? 그죠? 기억은 절대 볼 필요가 없는 보기인 거고요. 니은이 몇 개 들어가 있죠? 니은이 3개 들어가 있어요. 디귿이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 리을이 1개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면 니은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은 게 가장 쉬울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거 보면 복불복이고요. 그죠? 대박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뭐 흔히 말하는 네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맡기겠지만 웬만하면 쉬운 것부터 봐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쉬워요. 2008년 정당별 지역구 인원 여성 의원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라정당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 혹시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2008년이에요. 자, 2008년에 위에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보라냐면 지역구 의원 중이요. 지역구 의원이에요. 여기에요. 여기만 보라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기타를 제외하고 여기만 제외하고는 라가 가장 높다 그랬어요. 맞나요? 라는요, 여러분 51명 중에 7명이에요. 여성 비율이요. 50명 중에 2명이고요. 209명 중에 21명이고요. 230명 중에 16명이에요. 여기 여러분 10%가 몇이죠? 230의 10%는 23명이죠? 10%도 안 돼요. 그죠? 여기도 10% 되나요? 210명이 안 되죠? 10% 안 돼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4%밖에 안 돼요. 얘네는요 10% 넘죠, 여러분. 그죠? 얘 4%, 얘 10% 안 돼, 10% 안 돼. 근데 얘는 10%는 돼요. 14% 정도 나오나요? 네, 대략 14%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림산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빼고 어차피 생각 안 할 거라는 소리니까요. 10%도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아예 안 되고 얘는 10% 넘으니까 당연히 라가 가장 맞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기역 니은까지 맞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겠죠? 디귿 리을 중에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귿이 두 개였기 때문에. 자, 2008년 대비 2012년에 가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비례대표 의원 유형과 지역구 의원 유형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맞나요, 여러분? 2008년과 2012년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자, 가정당의 여성 의원 비율이에요. 여기에요. 여기는 7.2%라는 거죠. 7.2%의 비율은 네, 여성 의원 비율이네요. 비례대표 유형과 지역구 의원 유형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그랬네요. 자, 여러분 요거 살짝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말이 조금 어려워요. 2008년 대비를 하래요. 여기에 비례를 하는데 여기는 수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비율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대비 2008년이 기준이 돼서 2012년에 가정당 여성 의원 비율은 비례대표 의원 유형과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 유형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는 41.2%예요. 여기는 여러분 몇 퍼센트일까요? 44명 중에서 네, 21명이거든요. 44분의 21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100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2100을 44로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나눠주면요. 4, 176 빼면요. 40이 아니라 340 8이 아니라 한 7 정도 나오겠네요. 약 47% 정도였어요. 맞나요? 그러면 비례대표 유형과 비율이 47% 41.2로 떨어졌다는 소리겠죠. 감소했어요. 그 다음엔요. 지역구 인원도 한번 보죠. 230명 중에 16명이에요. 그러면 230분에 어차피 16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할 겁니다. 그죠? 계산하면요. 1600을요. 230으로 나눌 거예요. 공과 공 하나 지어준다고 했을 때 여기 여러분 7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6밖에 못 들어가요. 120, 138 220이니까 한 9 정도 나오겠죠. 대략 네, 대략 6.9%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긴 7.2%죠. 어떻게 됐죠, 여러분? 늘었어요. 여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감소하였다. 그게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 뉘앙스 여러분 그 차이에 말로 뭘 장난치고 있는지 다 판단을 좀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지금 요 녀석은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디귿 들어간 거 지워주시면 되고 답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아이고 완전 진상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다 봐야 돼요. 네, 리을까지 가야 되겠죠? 네.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중간 정도에서 이제 답이 한 두세 개 보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얘는 다 봐야 되네요. 기억을 일단 안 보긴 했습니다만은. 리을도 보죠. 2008년 대비 2012년에 여성 지역구 의원수는 가에서 라 정당 모두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지역구 의원수예요. 네. 아까 여기서 봤지만 지역구 의원수는 여기 증가했죠.
증가했나요? 230명에 16명이었고 222명에 7.2%예요. 자, 그럼 저희 계산을 해보죠. 0.07입니다. 아이고 귀찮아요. 222 계산해주면요. 27에 14, 144, 144, 14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산하니까 15984 소수점 세 자리 꽝 찍어주면 되죠. 15.984 한마디로 16명 정도 된다는 소리 같아요. 대략 16명이네 라고만 봐도요. 자, 지역구 연수인데요. 여기 16명인데 여기 16명이에요. 증가하였다? 증가했나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면 증가했다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구 의원 수예요. 수로 가라는 겁니다. 비율이 아니라, 비율은 늘어났었어요. 아까 전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수는 여기도 16명 정도고, 여기도 1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증가했다는 말은 일단 여기서 위배가 되겠죠. 나머지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계산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긴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여기도 6명이니까 늘어났고요. 네. 여기도 13.8%면, 여러분 여기가 51분의 7인데요. 네. 51분의 7이면 얘를 700으로 나누겠죠? 190이니까 4가 약간 안 돼요. 3, 153, 47이 아니라 47인가요? 37이죠? 370이니까 한 7 정도 되겠네요. 13.7%. 네. 비율은 늘어나긴 했네요. 비율은 늘어났는데 실제 수도 그러면 조금 늘어났겠네요. 58명에서 58명이 됐으니까. 다 늘었네요. 여기 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모두 증가했다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번인 거죠? 답은 1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중, 네, 요 문제 전에 거고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 알고 계시다시피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희귀난치 질환과 암이죠. 여기에서 당뇨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답은 요건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답을 당뇨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됐던 거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죠. 우주센터는 화성탐사 로봇 JK3으로부터요. 다음에 수신 신호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대요.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뭐 JK3의 이동 경로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네, JK3이라는 건 조금 그거 하네요. JK3라고 했고요. JK3는 출발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을 격자 모양으로 평면을 파악하고 있으며 격자 모양의 경계를 넘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이동 방향을 되는 6가지 신호를 우주센터에 전송합니다. 그 신호의 각 자리는 0 또는 1로 이루어집니다. 전송 신호는 4개뿐이며 각 전송 신호에 의미하는 이동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뭐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000000을 보냈대요. 자, 근데 JK3가 보낸 6자리 신호 중 한 자리는 우주 잡음에 의해 오염된대요. 이 경우 오염된 숫자의 자리는 숫자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6개에서 하나가 오염됐다는 소리예요. 자, 보죠. 그러면 0이 나왔다는 소리는, 네, 1이 5개가 나왔다는 소리는요.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얘가 오염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분 어디로 간 거죠? 네, 남쪽으로 갔다는 소리고, 두 번째 신호는요 000011이에요.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해석은 여기밖에 없죠, 여러분. 동으로 갔다는 소리고요. 000001인데요. 요게 나올 수 있는 전송신호는 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게 오염돼서.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죠? 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11001,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얘네들 짝꿍을 잘 봤을 때 얘가 이거 오염됐나 보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서로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문제를 구하세요.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을 했겠나요? 그거 구하라고 했는데 순서가 남동 북서예요. 그러면 자, 뉴스에서 여러분 남쪽은 밑에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밑으로 시작하고요.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요. 북쪽이니까 위로 가고 서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했네요. 답이 그래서 3번이라고 체크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언어적 해석과 좀 비슷한 능력,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중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독해 능력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우리 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결론관계를 바꾸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어떤 기술은 인간 사회를 더 민주로 만드는데 기여하지만 어떤 기술은 독재자의 권력을 사용하는데 사용한다.
네, 예를 들어 라디오는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핵무기처럼 아무리 민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기술도 있다. 인간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꼼짝달싹 못해서 예속되어 버릴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약간 양면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기존의 가능성을 일부러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뉘앙스가 그거네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런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도입된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사회 세력들과 조직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바꾼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더 힘을 가지게 된 그룹과 힘을 잃게 된 그룹이 또 생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된다. 기술 중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있지만 대규모 기술 시스템은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단하고 계속해서 믿따라가는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것도 비판적이면서 균형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 이쪽 마지막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주제 찾으라는 문제죠. 보기 보면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기술을 관련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술은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인간사회의 진보를 가능케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겠네요.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므로 사회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딱 이쪽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마지막 이 나와 있던 주제문과 같은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인 거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네요. 이런 것까지 등장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다음 문제도 거의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흔히 말하는 상식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개를 보셨겠지만 포괄수가제가 여러분 가장 요새 가장 어찌 보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제 보자마자 느껴지고요. 이런 수술, 제왕절개가 가장 어찌 보면 많이 보였던 건데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요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봤던 그것들인데 이거 왜 이슈였었지? 그걸 어찌 보면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 같긴 합니다. 어떤 거는요 라고 나와 있고요. 환자가 의원에 입원해서 현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투약 및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료기관 쪽에서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제공해도 개념이 똑같다라는 개념이겠죠. 받는 거는요. 이는 모든 질병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7개 질병과 관련 질환에 한정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서 찌르륵 나와 있는 게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등등등 해서 52개 질병을 제외하는 진료비에 책정됩니다. 이거 나와 있네요. 가장 유명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찌 보면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도 여러분 답안지 보시면서 한번 얘네들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아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부를 한 번쯤은 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